죽음의 성물은 음유 시인 비들 이야기 중 삼형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법으로 죽음을 피한 삼형제를 놓칠 수 없었던 죽음은 그들에게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면서 가장 강력한 지팡이인 딱총나무 지팡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돌,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투명 망토가 언급되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죽음을 피하려고, 삼형제의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일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마법 동화였고 마법 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성물들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실존하고 있었으니 본 영상의 제목에 따라 알버스 덤블도어와 해리포터 두 인물로 국한시켜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영국의 제일 가는 지팡이 제작자 올리밴더는 지팡이의 소유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의 이끌림을 통해 이어진 마법사와 지팡이지만 이 이끌림은 마치 사람의 감정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wand chooses the wizard, Mr. Potter. That much has always been clear to those of us who have studied wand lore. 덤블도어는 1945년 그린델왈드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딱총나무 지팡이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참 간단하죠? 조금 더 심도 있게 파보자면 무수한 악행을 저질렀던 그린델왈드였기에 덤블도어는 이 힘을 스스로 책임지려 지팡이의 소유권을 행사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강함을 뽐내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 이 지팡이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덤블도어는 포터 가문에 전해지는 특이한 투명망토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그간 세상에 뿌려진 투명망토는 마법동물 데미가이즈의 털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진다는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포터 가문의 투명망토는 그러한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덤블도어는 젊은 시절 그린델왈드와 함께 어울리며 죽음의 성물을 찾았던 때를 떠올리고,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성물에 대한 미련은 없었지만서도 꿈틀대는 욕망에 제임스 포터에게 투명망토를 빌려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나 볼드모트의 침입으로 제임스가 사망하면서 덤블도어는 연구를 멈춰 후에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리에게 투명망토를 돌려줍니다. 어디까지나 양도의 개념이었기에 투명망토의 소유권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덤블도어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덤블도어는 볼드모트와 대적하기 위해 그에 관한 과거를 쫓던 중 호크룩스 중 하나인 곤트의 반지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잠깐, 호크룩스는 해당자의 영혼을 찢어 생물이나 물건에 담는 저주인데요. 호크룩스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육체가 소멸되더라도 해당자는 죽지 않게 됩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어디서 끌리지 않았던 자신감을 가진 볼드모트였지만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기에 이를 극복하고자 찾았던 어둠의 마법이었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반지를 찾은 덤블도어는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부활의 돌을 발견하였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 때문이었죠. Not unless you had a brother who died too. In my case, it was my sister. 이는 좀 이따 설명하겠다던 그린델왈드와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덤블도어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중 여동생이었던 아리에나는 어렸을 적 제어되지 않는 마법을 부리다가 어린 머글들에 의해 목격되면서 폭력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큰 트라우마가 생긴 아리에나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고
그럴 때마다 마법은 내부로 파고들어 점차 쇠약해져만 갔죠. 아버지는 이 일을 일으킨 머글들에게 복수를 하고 마법사 감옥 아즈카반에 갇혔으며 어머니는 아리에나를 보살피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둡고 희망 없이 암울한 상황에서 나타난 그린델왈드는 덤블도어를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머글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혁명을 일으키자는 그린델왈드의 말에 작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내 동생을 떠올리며 이를 합리화했죠. 이 계획을 위해 함께 찾아다닌 것이 바로 죽음의 성물이었으며 It's a letter Dumbledore wrote to Grindelwald. 앞서 투명망토를 연구했던 과거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세운 뜻이었음에도 되려 죽음의 성물을 쫓는 행동은 가족을 소홀하게 대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이윽고 형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또 다른 동생 에버포스는 이들을 찾아가 언쟁을 벌이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작은 불씨가 큰 화를 만들듯 싸움은 시작됐죠. 마침내 누군가에게서 나온지 알 수 없는 주문을 통해 아리에나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덤블도어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됐습니다. 함께 뜻을 맞췄던 그린델왈드와 갈라선 순간이었고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오만한 자신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해리를 데리고 볼드모트의 또 다른 호크룩스를 찾아 대상자를 약하게 만드는 마법약을 마셨을 때 그는 이 순간을 떠올립니다. 부활의 돌을 사용하려고 했던 강한 이끌림,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하지만 부활의 돌을 감싸고 있던 곤트의 반지에는 호크룩스의 저주가 서려 있었으니 It will spread, Albus. How long? Maybe a year. 세계 최강의 마법사로 알려진 덤블도어마저도 사용할 수 없던 죽음의 성물. It is thrilling, if I say so myself.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해리포터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덤블도어는 드레이코 말포이의 무장해제 마법으로 지팡이의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그 후 말포이는 해리에게 무장해제를 당했죠. 역시 간단하죠? 투명망토는 가문의 물건이었기에 다시금 돌려받는 순간 소유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My body's gone.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의 돌은 덤블도어에 의해 유품으로 남겨졌습니다. 피부 접촉을 기억하는 스니치의 특성을 이용해 해리에게 건네진 것인데요. 이때의 상황은 볼드모트가 휘하에 죽음을 먹는 자들을 데리고 호크룩스를 찾는 해리를 쫓아 호그와트를 공격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마법사 전쟁, 끔찍하고도 아픈 과정이었죠.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볼드모트는 해리를 밖으로 꿰어냅니다. Harry Potter, I now speak directly to you. On this night, you have allowed your friends to die for you rather than face me yourself. Join me in the Forbidden Forest and confront your fate. 이내 해리는 홀로 금지된 숲으로 향하죠. 그때 스니치를 꺼내는데요. I'm ready to die. 해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부활의 돌을 조심스레 움켜줍니다. 덤블도어가 지난 날을 후회하며 죽은 자를 불러내려 했던 것과 다르게 해리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사용하죠. Does it hurt? Dying. Quicker than falling asleep. 이는 죽음을 대하는 초연한 방법이었으며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임을 일러줍니다. 음유시인 비들 이야기에 수록된 덤블도어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극복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성물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덤블도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해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